방탄이 올랐었던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여기에 아파트, 그 캐츠아이의 가브리엘라, 케이팝 데모넌트스의 골든이 3개가 올라왔어요. 후보가 5개인데 셋이 케이팝 관련된 거예요. 이제 팬덤을 벗어나서 대중, 그러니까 미국의 그냥 팝을 소비하는 대중에게 그 거대한 보이지 않는 벽을 깨고 들어가는 한 걸음이 골든이랑 아파트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고요한식당입니다. 하이. 오늘은 음악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68회 그래미 어워드 후보가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그 발표된 것 중에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죠. 올해 레코드 부분에 로제의 아파트, 로제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가 올라갔고, 올해의 노래에 헌트릭스 케이팝 데모넌터스에서 나온 골든이랑 아파트 올라갔고, 베스트 뉴 아티스트, 그러니까 올해 뭐 신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신인이 진짜 뭐 올해 데뷔한 그건 아닌데 이게 기준이 좀 애매해요. 아무튼 거기에 캐츠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캐츠아이를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캐츠아이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캐츠아이는 이제 하이브랑 미국의 뭐 개펜 레코드랑 뭐 여러 가지 뭐 폴리도르 레코드, 유니버설 인터내셔널 좀 이렇게 복잡하게 섞어서 만든 건데, 하이브 현지 합작사인 하이브 UMG가 실시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성되었다라고 나무 위키에 써 있습니다. 뭐 그냥 쉽게 이해하면 하이브에서 현지 미국 현지화 시켜서 만든 케이팝 걸그룹이라고 하시면 되고, 뭐 미국계 4명, 한국인 윤채 1명, 뭐 이탈리아 유럽계 1명, 뭐 그렇게 있어요. 국적은 미국인데 이제 여기 라라라는 이 친구가 이 케이팝 쪽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인도계, 그런 우리나라에서의 반응보다는 진짜 캐츠아이는 현지 딱 노리고 만든 거라서, 뭐 가브리엘라도 그렇고 날리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반응이 올 사운드는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미국에서 빵빵 터졌고, 가브리엘라 같은 경우는 진짜 핫했어요. 그거는 막 퍼포먼스 비디오도 올라와 있는 거 보면 거의 란제리 같은 거 입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케이팝이 잘 못하는 화끈한 것들을 많이 해요. 이게 인종적인 거랑 이게 문화적인 건데, 결국에는 케이팝은 케이팝 그 한국인 아이들이라서 넘지 못하는 선을 외국 애들이라서 그냥 쉽게 넘어요. 그 퍼포먼스적인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애들한테도 반응이 더 세게 오는 거죠. 케이팝의 정제된 훈련에서부터 오는 그 군무와 칼 잡힌 그런 음악성, 그리고 제일 최신의 프로듀서들이 붙는 그 거의 팝 최전선의 노래를 백화점 쇼핑하듯이 가지고 와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케이팝 산업의 시스템과 미국에서 좋아하는 좀 개인의 매력? 미국, 잠깐 SM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SM만 유독 미국에서 죽쓰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SM만 유독 미국에서 잘 안 되고 있다. 뭐 SM은 애초에 미국 시장을 세게 노린 적이 없기도 하지만, 근데 그거 치고도 좀 서양 쪽에서 안 먹히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했을 때, 뭐 제 말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SM은 딱 아이돌 그룹을 딱 봤을 때 몇 년 차 이상 지나지 않는 이상은 되게 개인의 매력이 안 보여요. 그 그룹의 딥한 팬들이 아니고서는 솔직히 말하면 얼굴 구분하기도 쉽지 않을 때도 꽤 많았어요. 뭐 레드벨벳 처음 나왔을 땐 애초에 그거를 흐려버리는 게 특징이었고, 그냥 SM의 결이 좀 그래요. 한 명이 튀는 걸 그렇게 원하진 않아요. 근데 외국 애들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서양 애들은. 인간 개인의 매력이 팀 안에서 얼마나 융화되는가를 좋아하지, 팀의 멤버가 똑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를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아요. 불호야, 그 포인트가. 그래서 캐치아이는 딱 보자마자 너무 다르게 생겼죠, 다. 매력도 다 너무 다르고, 춤선이나 이런 느낌도 되게 다르고. 근데 프로듀싱은 또 잘해요. 난리 같은 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사운드가 나왔고, 하이퍼 팝스러운. 아내는 듣자마자 "이상한 노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죠. 아무튼 그렇게 그래미 어워드에 지금 주목해 볼 만한 게, 그래미 어워드가 수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 수많은 분야 중에 제너럴 필즈라고 있어요. 오늘 얘기한 레코드 오브 더 이어, 앨범 오브 더 이어, 송 오브 더 이어, 베스트 뉴 아티스트가 보통 이 제너럴 필드라 그러는데, 이 제너럴 필드의 기준이 뭐냐 하면 장르 상관없이 정말 올해 제일 좋았던 거, 올해 제일 좋았던 신인, 올해 제일 좋았던 앨범, 이렇게 딱 모아 놓은 거야. 케이팝 아티스트가 이 제너럴 필드에 들어간 게 이번에 처음이에요. 로제도 그렇고 캐츠아이도 그렇고.
그나마 이제 방탄소년단이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으로만 계속 올렸었지 제너럴 필즈로는 가지 못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아파트가 진짜 세게 터지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게 터지면서 골든 아파트가 빡 올라갔죠. 그리고 이 방탄이 올랐었던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여기에 아파트, 그 캐츠아이의 가브리엘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이 3개가 올라갔어요. 후보가 5개인데 셋이 케이팝 관련된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후보에 올랐다고 해서 수상이 유력하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에서 시저랑 켄드릭 라마가 같이 올라가 가지고 이게 좀 세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근데 아파트 정도면 해볼 만한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그래미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케이팝이 제너럴 필즈에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꽤 커요. 뭐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래미 어워드가 좀 흑인 음악에 대한 배척 이런 것도 있고 약간 꼰대 픽들을 많이 지정할 때가 있었어요. 그 위켄드도 그래미에 노미네이트 안 됐어 가지고 화냈었던 적도 많고 트래비스 스캇도 안 됐어 가지고 화냈었던 적도 많고 뭐 그런 일들도 많고 충분히 받았어야 됐던 앨범 대신에 이상한 앨범을 픽했던 적도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본상의 권위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 뭐 이게 막 또 혹자는 이게 인종 티오로 들어간 거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케이팝이 굉장히 외국에서 큰 문화가 됐고 해외에서도 반응이 세게 온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파트의 흥행은 조금은 달랐어요. 방탄소년단의 흥행과 아파트의 흥행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케이팝이 영향력을 키워갔던 방식은 팬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팬덤이 커져 나가고 그 커진 팬덤을 통해서 또 팬들이 붙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뭐 이거를 눈사람 방식이라고 해 볼게요. 어떤 한 덩어리가 있어서 이 덩어리를 굴리고 굴리고 굴려서 키워지는 거. 근데 팬덤 중심으로 커가는 게 다 문화 산업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근데 음악 같은 경우는 팬덤 중심일 수도 있지만 음악이 먼저 빵 터지고 팬덤이 형성되는 경우도 꽤나 많거든요. 특히나 팝 쪽에서는 그게 더 많죠. 우리나라 그 케이팝 걸그룹 이쪽이 아니라 익숙하게 말하면 유행가를 통해서 노래가 빵 터지면서 사람들이 팬으로 유입되는 방식. 근데 케이팝은 어떤 의미로는 조금은 극단적일 만큼 팬덤 중심적이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팬덤 내에서는 팬덤의 규모가 너무 크니까 이게 막 장사도 잘 되고 그러는데 팬덤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들만의 축제로 보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들만의 축제가 너무 커지긴 했으니까 이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지금 잘 되는 그룹들 너무 많죠. 방탄은 이제 사실 팬덤 중심이긴 하지만 팬덤 중심의 벽을 깨고 넘어간 급이기도 하지만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잘 된다는 그룹들을 보면 사실 그들이 팬덤이 커진 거지 진짜 팝을 듣는 사람들이 그 케이팝 그룹의 노래를 같이 소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물음표가 들기는 했거든요. 근데 로제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팬덤 중심이 아니죠. 물론 블랙핑크 팬덤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로제의 아파트는 브루노 마스도 당연히 이름값이 있지만 근데 그 노래 자체가 케이팝인 분야여서 터진 느낌이 아니라 그냥 터진 느낌이에요. 그냥 터졌어. 그리고 그것이 케이팝에 전혀 관심 없던 외국인들마저도 빠져들게 했고 막 클럽 같은 데서도 "아파트, 아파트." 외치게 했고 그리고 그 아파트랑 같이 송 오브 더 이어에 올라간 골든도 이건 뭐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워낙 히트치면서 같이 올라간 거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게 골든의 프로듀서진이 더블랙 레이블 위주였고 진짜 케이팝 만들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음악이란 말이에요. 이게 송 오브 더 이어까지 갔다는 거 그리고 이 골든 안에 있던 한국어 가사가 있잖아요. 어두워진 앞길 속에 막 그러고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이런 것들도 외국인들이 상관없이 같이 떼창하는 뭐 최근에 뉴욕 시장으로 당선됐던 조람맘다니의 그 지지자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거였나 그런 영상에서도 또박또박 정확히 영원히 깨질 수 없는 부분을 같이 떼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팬덤을 벗어나서 대중 그러니까 미국의 그냥 팝을 소비하는 대중에게 그 거대한 보이지 않는 벽을 깨고 들어가는 한 걸음이
골든이랑 아파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깎아내리려고 하면 수도 없이 깎아내릴 수 있는 거고 좋게 봐야죠. 모든 현상은 좋게 봐야죠. 수상을 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워낙 쟁쟁해 가지고. '송 오브 더 이어'는 더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미국에서도 신드롬급이었으니까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진짜 미국 사는 사람들한테도 오히려 일반 뭐 케이팝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애기 키우던 그냥 백인 아저씨들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 봤냐?"고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볼 그런 정도였으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벽이 뚫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벽을 뚫으면서 이제 이게 더 대중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 영상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얘기했었는데 일본 애니메이션도 그 벽을 깼다고 생각을 한 거 하거든요. 언제부턴가 일본 애니메이션이 막 오타쿠들이나 그 특정 팬덤 위주의 그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샌가 이게 대중적인 밈이 되고 대중적 문화가 돼 버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케이팝도 이제는 좀 벽을 깬 것이 아닌가. 사실 케이팝이라는 게 완성은 제 생각에는 케이팝과 팝이 혼연일체되는 게 진짜 케이팝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팬덤 중심에서 이제는 미국의 진짜 팝 대중을 직접적으로 노릴 수가 있게 됐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캐츠아이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막 음악 방송도 뛰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이팝이라는 거는 사운더적인 거보다는 이게 한국 출신이라는 거에 플러스가 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예전에 RM이 어떤 인터뷰에서 케이팝 그룹 케이팝이 가지고 있는 뭐 문제점에 대해서 누군 그 인터뷰어가 질문을 하니까 RM이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라는 딱지는 일종의 보증이다.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보증이다."라고 했는데 캐츠아이의 행보를 보면서 그 K가 보증이 되는구나. 확실히 이 한국 땅에서 시작된 그룹이라는 게 플러스 요소구나. 절대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아무튼 이번 그래미 어워즈 어떻게 받을지 궁금하고 아직 멀었습니다. 2 월에 하니까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죠. 수상하게 되면 그때 이야기 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얀식당이었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